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 계시는지요?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하여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 회원가입비를 50만으로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제목을 셰일 오일 생산업체들 하루 50만 배럴 감산 검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새 세계 유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배럴당 64불까지 하던 게 지금 20불 정도 하죠.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앞으로 20배럴이 60배럴까지 20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늘이 준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에 산유국들 간 유가 전쟁까지 펼쳐지며 국제 유가가 석 달도 안 돼 60% 곤두박질 쳤다. 시장은 현재 20달러 선이 붕괴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마이너스 유가 시대까지 열릴 가능성을 경고한다. 러시아가 사우디의 감산 제한을 거부한 이유는 매번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감산을 결정할 때마다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빈자리를 메우며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는 게 불만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오페크가 감산을 하면 미국은 감산하죠. 계속 정산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점유율을 올렸어요. 그게 러시아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자국과 유럽을 잇는 가스가 아닌 노르트 스트림 2 구축에 미국이 제재를 가한 것도 큰 불만이었다.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4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노르트 스트림 2가 가동되면 이 비중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부터 미국은 천연가스가 남아 돈다며 본격적인 수출을 예고하며 러시아를 자극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면전에 대고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70여 년간 나토의 주적이었던 러시아의 유럽 각국이 에너지 의존을 높이고 있는 것을 비난함과 동시에 미국 내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겠다는 속내였다. 불만이 쌓이던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반대하자 결국 지난 8일 사우디는 4월 원유 수출 가격을 3월 대비 6달러 인하하고 원유 정상까지 시사하며 유가 전쟁을 시작했다. 사우디는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97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100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10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노바 에너지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하루 20에서 30만 배럴, 최대 하루 50만 배럴 정산도 가능하다고 맞불을 놨다. 하루 1130만 배럴 수준을 1180만 배럴까지 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튿날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는 하루 최대 130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기존보다 30% 이상 생산을 늘리겠다며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람코가 하루 최대 생산량 1200만 배를 넘어 전략 비축유까지 시장에 쏟아붓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오페크 회원국인 아랍에미레이트도 유가 전쟁에 동참하며 4월부터 하루 300만 배럴 생산량을 400만 배럴로 늘리고 이후엔 하루 500만 배럴까지 산유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2014년 사우디 선전포고로 시작된 석유 가격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을 점쳤다. 2016년 배럴당 28달러까지 추락한 유가 폭락이 되풀이될 것이란 비관을 확산되고 있다. 그때는 2016년 그 당시 때는 셰일가스가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 단계였죠. 그래서 초기에 셰일가스 업체들을 죽이려고 고사시키려고 사우디가 고의로 그 석유를 오일을 정산해 가지고 고의를 유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26불까지 배럴당 110불 하던 게 거의 26불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죠. 그죠? 4분의 1 토막까지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니까 당장 사우디 자기가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사우디가 못 버텨가지고 결국은 사우디가 먼저 포기하고 감산을 해가지고 유가를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 사태가 지금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유가가 50달러에서 60달러 왔다 갔다 지금 최근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세일 업체들은 수익을 못 내고 적자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셰일 업체들을 도산시킬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사우디가 감산의 합의 실패하자 이참에 정산을 해가지고 셰일 업체들을 고사시키든 러시아를 항복하게 만들든 하려고 작정을 하고 정산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정산을 곧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우디는 조만간 러시아를 겨냥한 석유 정책들을 발표할 전망이다. 우선 러시아의 핵심 석유 판매 시장인 북서유럽 진출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북서유럽 시장이 진출하면서 러시아 석유를 대체하는 수요 확보를 위해 3월 가격보다 배럴당 8달러 넘게 깎아주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도 병행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도 4월부터는 3월 대비 배럴당 7달러가량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가를 배럴당 4에서 6달러 깎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가격 할인폭이 배럴당 몇 센트 수준이거나 기껏해야 1, 2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파격이다. 사우디가 정산에 이어 가격 할인에 나서면 걸프만의 사우디 동맹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쿠웨이트 역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석유 판매를 통해 사둔 1,700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라는 삼짓돈을 바탕으로 단기적 가격 경쟁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1,700억 달러를 믿고 감산을 거부하고 그 치킨 게임을 시작한 장본인이죠. 그러니 사우디는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정산을 하면 셰일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셰일 업체들이 감산에 합의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도 있고요. 그래서 원유시장 피바람이 예고되는데 국제 석유시장은 2014년에도 사우디가 시작한 가격전쟁을 당시 배럴당 100달러로 들던 국제유가가 2016년 초반 28달러까지 폭락한 바 있다. 이는 산유국들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을 부른 바 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가격전쟁은 미국 셰일 석유에 치명상을 입히고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등 오펙 산유국 경제도 위기로 내몰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셰일 석유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결국엔 줄도산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와 유가 폭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유가 전쟁이라는 쓰나미에 직면했다. 사우디가 정산 정책을 고집할 경우 유가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은 사우디가 1,200만 배를 생산해 복귀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사우디의 정산 계획 및 원유 가격 하락 전략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충격을 통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영구적 싸움이 아닌 협상을 위한 시간이 정해진 싸움인 것 같다. 어차피 배럴당 20불이면 러시아도 망하고 사우디도 망하고 셰일 업체 다 망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50불 이상으로 유가가 올라갈 건데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셰일 업체들이 항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 셰일 업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추가 감산 불발과 사우디의 정산 계획에 따른 원유가 하락은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자본 지출 투자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말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석유 기업들은 2020년 자본 계획상 제시한 WTI 가격은 평균 54달러였다. 그러니까 54달러가 저거가
적정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20달러면 그냥 파산하는 거죠. 또한 유가 약세는 석유기업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미국 회사채 특히 CCC 등급 스프레드를 1000bp 이상까지 급등시켰다. 미국 석유기업들의 장기 생산성을 가늠하는 이번 지표는 자금 조달 난간성, 캐펙스 투자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유 감산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우디 주도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간 감산을 통해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데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가장 원만하게 전쟁을 끝낼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려면 셰일 업체도 감산해야 된다 이 말이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0일 모하메드 바킨더 오페크 사무총장과 라이언 시튼 텍사스 철도위원회 위원이 감산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1891년 설립된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이름과 달리 텍사스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규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FT는 오페크가 텍사스 에너지 규제 당국 및 미국 셰일 오일 생산업체들과 감산 논의를 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 공화당 정치인이기도 한 시튼 위원은 우리는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감산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건 대통령이 협상을 원하면 텍사스가 협상 테이블을 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바킨스 사무총장과 세계 원유 공급과 수요 문제에 대한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신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거래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킨스 사무총장이 오늘 6월 예정된 오페크 정상회의에 자신을 초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의에서 미국 셰일 업체들도 참석한다 이 말이겠죠. 미국이 셰일을 감산에 합의할 경우 이는 40여 년 만에 첫 감산이 된다. 박킨도 사무총장이 미 셰일 업체들을 만난 것도 2014년 유가 폭락이 6년 만의 일이다. 앞서 지난 19일 월스트리트 저널도 소식통을 인용해 TRC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류유가 지난 1월 이래 절반 넘게 폭락하며 23달러 선까지 주저앉자 셰일 생산업체들이 TRC에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 그러니까 셰일 업체들도 지금 감산하자고 대책을 요구하자고 한 거예요. WSJ는 구체적으로 TRC가 올 연말까지 하루 50만 배를 감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영세 업체들을 제외하고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각각 10%씩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을 통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감산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11월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 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정산 방침을 굳히고 있어 한 발 물러서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감산안을 제시한 시튼 의원이 공화당 소속일 뿐만 아니라 텍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특파시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마냥 흘려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미국산 원유 7,700만 배럴을 매입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사우디의 러시아 유가 전쟁에 개입해 중재하겠다고 밝혔었다. 기본적으로는 사우디에는 생산량을 예전 수준으로 줄이라는 요청과 함께 러시아에는 더한 제재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 3장 중 2장을 이미 꺼낸 만큼 마지막 승부수는 미국의 감산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일 미 행정부가 고위 에너지 대표들을 사우디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감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저유가를 유발한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유가 충격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미국이 자체적인 감산을 통해 중재에 나설 경우 유가 전진이 멈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원유 수요 급감에 사우디 정상까지 겹친 2분기 유가는 20년의 최저인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 사우디는 유가가 최소 60달러 이상, 러시아는 유가가 40달러 이상이라야 재정 수준은 적자가 나지 않는다. 한편 미국 석유 기업들도 2020년 자본계획상 제시한 WTI 가격은 평균 54달러이다. 따라서 국제유가는 절대 50달러 이하에서 오래 머물 수 없으며 오페크, 러시아 그리고 세일업체들의 감산 협상이 조만간 있을 듯하다. 4월에 사우디가 정산을 하기 전에 협상이 없다면 4월의 유가 폭락은 하늘이 준 매수 기회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